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쇼 괴담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가는 두 분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별 씨, 한세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 괴담 쇼 나왔는데 네. 두 분은 귀신 믿으세요? 귀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귀신이 없다면 무단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럼 은별 씨는요? 저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안 믿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저는 진짜 안 무서워합니다. 무섭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건 무서우신 것 같은데. 아니 귀신은 애초에 없어가지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오늘 그거를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저희 오싹한 귀신 이야기를 전해줄 두 분, 이보연 씨, 네. 김규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다들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떤 학생들이셨나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정말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규리 씨가 모범생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담임 선생님들의 애착 제자였습니다, 진짜로. 그러시군요. 그럼 규리 씨는 자칭 모범생이라고 치고 그럼 보현 씨는요? 아 저요? 네. 전 좀 수줍음도 많고 조용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현 씨는 약간 딱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약간 사람 얼굴 보면은 바로 느낌 오는 그러신 편인가 봐요, 은별 씨는? 제가 약간 신기 같은 게 있어서 사람을 딱 보면은 바로 압니다. 아까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으신다더니 완전 거짓말쟁이시네 이거. 혹시 왜 괴담꾼 아니고 구라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여기 다 거짓말쟁이밖에 없어. 그러면은 선우 씨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지 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학창 시절에 저는 아니고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혹시 첫사랑?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귀신을 본다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보통 수업 끝나고 요즘도 야자 하나? 저희 때는 야자 많이 했거든요.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 하고 이제 강제로 야자 했는데 저랑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랑 둘이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혼자 막 중얼중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누구랑 얘기하냐? 아니 혼자 이렇게 막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그러니까 너 누구랑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불러대갖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학교라는 장소에서 좀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좀 기억에 남네요. 좀 이상한 친구였어요. 진짜 소름 돋는데요? 저도 귀신 안 믿긴 하는데 그런 거 겪으니까 좀 소름 돋긴 하더라고요. 무서우세요? 아니요? 무서우세요? 아니 저는 그런 걸로 아까부터 조용해지시길래 제가 얘기하니까 얘기하실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거 보니까 사실 저 겁 좀 많아요. 저 무서운 영화 혼자서 못 봐요. 진짜 겁쟁이시다 이런 걸로 다 무서워하시고. 근데 누가 누구 보고 겁쟁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귀신 안 믿으시는 것도 좀 무서워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애초에 신기가 있어서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이야기 보고 한번 겁쟁인지 아닌지 저희 판독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 은별 씨를 무섭게 해줄 괴담 이야기 두 분 준비해 오셨죠? 네. 누구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500년의 원한입니다. 때는 2024년 늦가을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 중인 채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채원 씨가 되어서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등굣길이 굉장히 험하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산을 하나 지나야 하거든요. 이 산이 아침이나 오후에는 상관이 없는데 늦은 저녁 시간만 되면 굉장히 으스스해져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저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요즘 12시만 되면 정체 모를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했고 애초에 귀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직도 저런 유치한 얘기를 좋아하나?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소문이 저한테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밤늦게 야자를 마치고 집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녔던 그 산길이 그날따라 뭔가 처음 가는 길처럼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쯤이면 큰 길이 나올 때가 됐는데 싶을 정도로 오래 걸었지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은 너무 어둡고 집을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 주변에 길이나 표시 같은 게 있을까 하며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불규칙하게 이곳저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내시 비석들이 갑자기 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3년 동안 다녔고 그럴 때마다 저 비석들을 보았는데 제가 착각했을 리가 없거든요. 원래도 섬뜩한 비석들이 한 곳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워 헛것이 보이는 건가 싶어서 눈을 다시 비벼보아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위해 도망치려다 그때 실수로 마른 나뭇잎을 밟아버렸고 동시에 내시 비석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는 하얘졌고 오직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산의 초입부가 보였고 어찌저찌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집에 도착하게 된 저는 집에 왔다는 사실에 긴장이 확 풀려버려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산길로 다시 가게 되었고 바짝 긴장하면서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비석들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비석들이 귀신이라도 씌인 것일까요? 와 진짜 소름 돋는데요? 저도 이 사연 받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 겪었으면은 저는 학교 한 일주일 동안 안 갔어요. 진짜 안 가고 말지. 애초에 등굣길에 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첩첩산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중간에 비석들이 채원 씨를 동시에 이렇게 확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가 약간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소름 돋았어. 애초에 비석이 왜 돌아? 귀신도 아니고 비석. 알고 보니까 저 산이 공동묘지였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비석이 확실히.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은 비석이라는 게 이게 무덤이거나 뭔가 업적을 달성했을 때 기리는 용으로 이제 세우는데 또 학교 근처에 이렇게 비석이 많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 경주 쪽에 사시나? 그러면은 규리님 말대로 공동묘지여서 귀신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내시들이 같이 묘자리를 봤나?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은별 씨 되게 엄청 집중해서 보던데요? 아까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으신다더니 근데 사람이 말하는데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죠. 근데 막 엄청 그 약간 쫄아갖고 벌벌 떨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선우님이 그러셨죠. 에? 무슨 소리예요? 다 왔어요. 아 이거 없네.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더 한층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어줄 규리 씨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제가 보현 씨보다 더욱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얘기의 제목은 숨막히는 추적입니다. 벌써부터 무서워. 이 이야기는 2024년 3월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동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길 씨가 되어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봄 내음이 가득하던 3월, 저는 학원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힘들기도 했고 개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 학원 수업에 적응하느라 더욱더 힘들었어요.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좁은 골목길 앞에서 누군가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주치기 싫었지만 집으로 가려면 그 골목길을 반드시 지나야 했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 기괴하게 생긴 게 꼭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반사적으로 주변에 있던 건물 벽 뒤에 숨었습니다. 어떡하지? 숨을 죽이면서 그 사람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길래 갔나? 하면서 몸을 살짝 기울여서 골목길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편 방향으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 사람은 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를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제는 숨이 차서 못 달리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에 저는 그 사람을 피해 으슥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기어코 저를 쫓아왔는지 주변에 그 사람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맴돌았어요. 다행인 것은 정확한 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발자국 소리가 들리다가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건지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만 저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길래 지금쯤은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체모를 손이 하고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발목과 손 뒤로 그 사람의 얼굴이 쓱 나오면서 저는 너무 무섭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있는 힘껏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발목이 긁힌 것도 모른 채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 도망쳤습니다. 조금 뛰어가니까 같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 뒤에 사람 없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저기 사람 어? 다행히 그 사람도 저를 더는 쫓아오지 않았고요. 그 기괴하게 생긴 사람은 대체 저를 왜 찾고 있었던 걸까요? 소름. 이번 이야기는 귀신이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동길 씨가 직접 보고 느껴졌다고 하니까 더욱 실감나는 것 같아요.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규리 씨는 어떠셨나요? 제가 겪은 이야기랑 너무 비슷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겪으셨다고요? 고등학생 때 제가 너무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가 더 소름 돋는데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지금 저랑 한번 해보자는 거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관심도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아무튼 규리 씨의 숨막히는 추적. 이거 만만치 않게 무서운 이야기였는데요. 아까 그 내시 비석들이랑 비교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슬슬 반전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무슨 반전?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들은 두 이야기 중에 진짜 괴담은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작진들이 임의로 지어낸 전혀 무섭지 않은 상황을 무서운 이야기 괴담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둘 다 무서웠는데. 보현 씨랑 규리 씨 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답니다. 역시 구락구나.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세 명이서 어떤 이야기가 거짓말일지 맞추면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선우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저도 몰라요. 아, 자, 그러면은 뭐 어떤 이야기가 거짓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귀신 얘기 보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두 번째가 구라가 아닐까 싶어요. 반대 아닌가요? 왜냐면 귀신이 안 나오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귀신들이 CCTV에도 안 찍혀있고 찍혔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꼭 무서운 이야기는 모두 귀신이다라는 법도 없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따라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그럼 뭐 다수결로 할까요? 아, 어떻게 각 한 표씩 이제 각각 뭐 한 명당 한 표씩인 것 같으니까 제 선택이 다르네요. 두 분은 이제 고르신 거죠, 각자?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500년의 원한은 아무리 학교가 좀 구석진 데 있다고 해도 등교하는데 산을 넘어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는 말이 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억지로 만들어내는 상황 같기는 한데 뭐 어디 좀 시골 동네나 이런 데서는 넘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해도 등산로로 다니지는 않지 않나? 근데 여기서 그 위험한 추적에서 또 들었던 생각은 이게 약간 좀 구성이 너무 뻔하지 않나? 약간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약간 그 저희 학창 시절에 애들 뭐 겁주려고 막 하굣길에 막 뭐 나온다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그 꾸며내고 이렇게 막 퍼지는 소문이나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갖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거짓인 것 같습니다. 봐봐요. 와, 아쉽네. 근데 여기 또 제작진들이 무섭지 않은 상황을 무서운 걸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무덤 비석은 대낮에 봐도 솔직히 좀 무서운 소재는 맞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또 감안하면 아마 500년 원한이 진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희 패널들은 이제 여기 두 표 해서 숨막히는 추적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나요? 정답입니다. 맞췄다. 아씨, 더 잘 속일 수 있어. 근데 이야기 자체는 좋았는데 그 솔직히 등굣길에 등산 첩첩산 중에 그 산속인 게 조금 말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작진이 그거 보고 저 비석으로 그 만들면은 재밌겠다 해갖고 만든 것 같아요. 맞는지 이따가 한번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저희가 다행히도 맞추긴 했는데 두 이야기 모두 진짜 실감나게 잘 읽어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그 뭐 규리 씨 이야기에는 어떻게 뒤에 이야기가 더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제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작진 분들이 가짜로 지어낸 얘기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무서운 느낌으로 각색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동길 씨는 학원을 끝나고 친구들과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둑 역할인 동길 씨가 술래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미끄럼틀에 숨게 됩니다. 미처 미끄럼틀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술래는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제 동길 씨를 찾던 중에 이제 발이 미끄럼틀 밖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죠. 술래 친구가 이제 동길 씨를 놀리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끄럼틀 출구 쪽에서 발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술래가 찾았다를 외치면서 동길 씨는 이제 잡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아쉬운 동길 씨는 감옥으로 뛰어가가지고 먼저 잡힌 도둑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미 잡혔기 때문에 술래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무섭게 각색을 한 거예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뭐야. 근데 어이없다. 네, 진짜 별거 없는 걸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만드는 약간 어이가 없네요. 어이없죠. 그렇다면 보현 씨 이야기인 그 500년의 원한에 대해서는 또 뭐 얘기가 있나요? 이 고등학교가 지어지기 전 이곳은 원래 내시들의 무덤이었어요. 무덤과 함께 꽂혀있던 수십 개의 비석들은 내시의 업적에 따라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아무래도 업적이 뛰어난 내시들의 크기가 가장 컸겠죠? 근데 그런 커다란 내시 비석을 고등학교를 지으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 내시 비석은 평생을 왕을 위해 살아왔고 죽어서도 왕을 칭송하기 위해 경복궁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경복궁을 등지는 방향으로 세운 겁니다. 결국에는 왕에게 바쳤던 내시들의 한평생을 무시한 셈이 된 거죠. 때문에 내시들의 영혼이 노예 채원 씨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해석을 들으니까 아까 들었던 얘기랑 겹치면서 소름이 너무 돋아요 지금.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편히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막 자고 있는 방향 바꿔버리면은 빡치긴 하죠. 왜 그러셨을까? 두 이야기 모두 다른 의미로 소름 돋는 결말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네. 저희 패널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가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자, 여러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더욱 무섭고 재밌는 소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